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바로 그 행위 자체가 현실을 바꾸고 있습니다. 1909년 물리학자들이 전자 하나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전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하다가 누군가가 관찰하는 순간 딱 한 곳으로 결정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관찰자가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전자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처음 목격한 물리학자들은 너무나 충격받았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 이론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반복 실험 결과 이것이 우주의 기본 법칙임이 확실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양자관찰자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식이 물질보다 더 근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보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현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겉보기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고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로 결정됩니다. 19세기까지 과학자들은 세상이 시계와 같은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결정론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뉴턴의 법칙만 알면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막스 플랑크가 양자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플랑크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고 작은 덩어리 단위로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에너지 덩어리를 양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발견이 현대 물리학의 문을 열었고 우리가 알고 있던 현실에 대한 모든 개념을 뒤바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전을 던져서 공중에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전이 앞면이거나 뒷면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이를 양자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전을 관찰하는 순간 앞면 아니면 뒷면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관찰하기 전까지는 동전이 앞면일 확률과 뒷면일 확률이 파동 형태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동함수입니다. 관찰하는 순간 이 파동함수가 붕괴하면서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찰자의 역할입니다. 관찰자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히 알려고 할수록 다른 것은 더 불확실해집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고 하면 그 전자의 운동량은 더욱 불확실해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현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찰과 의식에 의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젠베르크 자신도 이 발견에 깊은 철학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질문에 대한 자연의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자연이 다른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피어 연구소에서 30년간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인간의 의식이 물리적 장치의 작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실험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기계를 바라볼 때 그 기계의 랜덤 넘버 생성 패턴이 유의미하게 변화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랜덤 이벤트 제너레이터라는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이 장치는 전자적 잡음을 이용해 완전히 무작위적인 숫자를 생성하는 기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외부 요인도 이 기계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실험 참가자가 기계에서 특정한 숫자가 나오기를 강하게 의도할 때 실제로 그런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식이 물리적 현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본의 에모토마사루 박사가 진행한 물결정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와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얼음 결정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과 말이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에모토 박사의 실험에서는 물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거나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육각형의 완벽한 결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증오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보여주었을 때는 결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일그러진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험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식이 물의 분자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순간부터 양자 관찰자 효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현실이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좋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우울한 기분으로 시작하면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현상 말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양자역학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동조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의 내적 상태가 외부 현실과 동조하면서 비슷한 주파수의 경험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양자역학적 현상입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도 이 양자장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느냐에 따라 양자장에서 어떤 가능성을 끌어올지가 결정됩니다. 양자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에너지 바다와 같습니다. 모든 입자와 파동이 이 장에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이 양자장의 특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며 이 패턴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적 관찰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명확한 의도를 설정해 보세요. 오늘 어떤 현실을 경험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업무 처리, 따뜻한 인간관계,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 등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의도를 설정할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까지 세밀하게 그려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면 자신 있게 발표하는 모습,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는 모습, 발표가 끝나고 박수를 받는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때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까지 함께 느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의 눈으로 보기입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미 해결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양자역학에서는 미래의 가능성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예상하면 그 가능성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역인과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인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미래의 결과가 현재의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면 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현재의 상황들이 저절로 조성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 상태의 관리입니다. 관찰할 때의 감정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그런 현실이 만들어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면 그런 현실이 펼쳐집니다. 감정은 양자장과 공명하는 주파수와 같습니다.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인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이 감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일 때는 일관되고 조화로운 패턴을, 부정적인 감정일 때는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패턴을 나타냅니다. 이 전자기장은 심장 주변 몇 미터까지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의 뇌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로 물리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는 집중의 힘입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찰이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커지고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집중할 때는 선택적 주의라는 원리가 작용합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 수천만 개의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만 의식적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차를 사고 싶어서 특정 차 중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갑자기 길에서 그 차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가 그 차에 집중되면서 이전에는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일관성 유지입니다. 양자 상태는 매우 민감해서 일관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루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양자 상태가 불안정해집니다. 꾸준히 같은 방향으로 의식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양자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레이저가 강력한 빛을 만들어내는 이유도 모든 광자가 같은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도 일관된 방향으로 향할 때 강력한 현실 창조 능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스포츠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시각화 기법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반복해서 상상하면 실제 경기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의식이 현실에 미치는 양자적 영향의 하나입니다. 올림픽 선수들 중 많은 이들이 이런 멘탈 트레이닝을 합니다. 매일 완벽한 경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까지 생생하게 그려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상상 훈련이 실제의 근육 기억을 형성하고 신경 연결을 강화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학계에서도 플라시보 효과라는 현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치유될 것이라고 확신할 때 실제로 몸의 치유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의식이 물질인 몸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뇌 영상 연구 결과 플라시보를 복용한 환자의 뇌에서 실제로 엔돌핀과 도파민 같은 치유 물질이 분비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의 믿음이 뇌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몸의 치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시보 효과입니다. 환자가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믿음도 물리적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자 얽힘 현상도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번 상호작용한 입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도 영향이 전달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으스스한 원격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런 즉각적인 영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후에 벨의 정리와 실험을 통해 양자 얽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또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모두 양자 얽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의 다중세계 해석에 따르면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평행우주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 선택에 따라 어떤 평행우주의 현실을 경험할지가 결정됩니다. 이 이론은 휴 에버렛 3세가 1957년에 처음 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양자 측정이 일어날 때마다 우주가 갈라져서 모든 가능한 결과가 각각 다른 우주에서 시현됩니다. 우리는 그중 하나의 우주에서만 경험하지만 다른 모든 가능성들도 다른 우주에서는 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능동적 존재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의 갈래에 서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떤 행동을 할지에 따라 우리가 경험할 현실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이자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으로도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의식은 계속해서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이 힘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현실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두려움과 걱정, 부정적인 믿음들이 원하지 않는 현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동시에 계산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정답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도 양자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뇌의 미세관 구조에서 양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로저 펠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는 의식 자체가 뇌의 미세관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현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세관은 뇌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관 모양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워낙 작아서 양자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우리의 의식 자체가 양자적 현상이고 따라서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의식이 물질과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물질과 에너지의 특별한 조직화 형태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바꿔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하루의 의도를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어떤 현실을 관찰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은 특히 중요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에서는 뇌파가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 있어서 무의식과 의식이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설정한 의도가 하루 종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오늘 하루 어떤 기분으로 보내고 싶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해결책에 집중해 보세요.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와 상황들이 의식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해결책에 집중하면 해결책과 관련된 아이디어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다르게 활성화되는 현상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의 관찰이 상대방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심리학 현상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교사가 특정 학생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면 그 학생의 성적이 실제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사의 기대가 학생에게 전달되어 학생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면에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상대방도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잠들기 전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무의식에 깊이 각인됩니다. 하루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내일의 좋은 가능성을 그려보면서 잠들어 보세요. 잠들기 전 30분은 의식이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입니다. 이 시간에 입력된 정보는 꿈을 통해 무의식에서 처리되고 다음 날의 현실 창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 시간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상상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명상이나 깊은 이완 상태에서도 양자 관찰자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상 중에는 뇌파가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가 되어 양자장과의 연결이 더욱 강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는 현실을 상상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정기적인 명상 수행은 의식의 힘을 기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의 잡념을 가라앉히고 집중력을 기르면 현실 창조 능력도 함께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며 우주는 우리의 일부입니다. 양자 얽힘을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홀로그램과 같다고 말합니다. 홀로그램의 작은 조각에도 전체 이미지의 정보가 들어있듯이 우리 각자도 우주 전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를 경험하는 우주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의 책임감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이 전체 우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에 있으면 그것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부정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을 창조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증명한 이 놀라운 힘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그 힘을 현실 창조에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현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관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양자역학이 밝혀낸 이 놀라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힘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보세요.